2023년 5월 10일 이정훈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든 평산책방, 일단은 폐업한다라고 그랬는데 이거 상당히 수상합니다. 부가세 떼먹고 주차장은 우리 국민들한테 만들어내라고 협박하고, 그리고 거기에 무보수로 일 시켜먹고, 그리고 너희는 노동자 대접하지 않겠다, 이런 복선이 깔린 것 같아요. 지금 평산책방이 폐업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양산 세무서 측도 일단은 폐업했다라고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평산책방이 되게 웃겨요. 이 시인인 안도현 씨 같은데 그분을 대표로 한 평산책방이라는 법인이 있고, 또 평산책방이라고 하는 개인사업자, 문재인 씨가 대표로 있는 개인사업자 서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이 동일한 주소에 있습니다. 동일한 주소에 하나는 법인이 있고 하나는 서점이라고 하는 이런 법인이, 개인 사업이 두 개 있을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뭐 처벌 조항까지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 하나의 주소지에, 이게 아파트나 건물 같으면 호수가 다르거나 층이 다르거나 그러면 가능한데 이건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동일한 곳에 두 개의 기관이 있다?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법인이라고 하는 걸 평산책방이라는 이름으로 내주는 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재단법인을. 이 공익법인 성격이라고 그랬는데, 이 법인 이름에 책방을 넣으면, 책방이란 말은 누가 들어도 이거는 서점이잖아요. 그 서점은 영리 목적의 기관인데 그러한 타이틀이 들어간 데를 법인으로 내준다? 그럼 영리법인으로 내줘야지. 사업체, 개인 사업자로 내주거나 아니면은 뭐 영리법인으로 내줘야지. 어떻게 이걸 공익법인으로 내주는지. 지금 평산책방이라고 하는 이 재단법인을 어디서 인가해줬는지가 지금 궁금해요. 경상남도에서 한 건지 아니면 뭐 문화체육부 쪽에서 한 건지 이거 캐봐야 됩니다. 안도현 씨를 대표로 해서 했다는데 왜 누가 봐도 명백한 영리법인 이름인데 그런 법인을 어떻게 공익법인으로 재단화해줬느냐. 이건 특혜 시비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미르 재단을 만들었다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웠죠. 근데 미르 재단이 공익재단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허가 나오는데 인가 나오는데 하루밖에 안 걸렸다 그래서 특혜다 그랬는데, 이 평산책방이라는 법인도 굉장히 빨리 인가가 나왔어요. 물론 지역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이런 거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경남도에서 이거를 인가를 해준 거라고 하면은 그런 뭐 좋은 뜻이고 하니까 빨리 해줬을 수는 있지만은 그 뜻과 관계없이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이제 이상하게만 보겠습니다. 그렇게 법인을 만들어 놓고 개인 사업자 문재인을 대표로 한 서점을 냈어요. 그럼 서점에서 이거 제 책입니다, 이런 책을 팝니다. 절대로 이 책은 거기서 팔 리가 없지만 고구려의 국제전체 역사지를 팔아. 이 책의 단가가 얼마냐? 21,000원입니다. 21,000원이에요. 그럼 손님들이 이걸 21,000원에 사가죠. 그러면 여기에 10%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100원 정도의 부가세죠. 이거는 서점 주인 문재인 씨가 요 10%는 다 모아갖고 국세청에 줘야 되는 거예요. 부가세라는 게 그런 거죠. 이런 서점뿐만 아니라 아이스크림 가게, 뭐 식당 다 부가세를 저희 같은 소비자들이 가서 뭐가를 사거나 먹거나 하면은 제가 낸 가격의 10%를 국세청에 부가세로 냅니다. 평산 서점도 책방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전부 다 평산책방이라고 하는 공익법인 재단에 넣겠다라고 하면은, 공익재단은 개인 사업자가 수익을 공익법인에 넣으면 공익법인은 영리법인이 아니니까 이 누구한테 받은 부가세를 국세청에 줄 의무가 없어요. 그러면 공익법인 평산책방은 대한민국 세금 부가세를 띄어먹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의심해 봐야 됩니다. 했을 수도 있어요. 평산책방에서 책을 팔 때 보통 이런 책이 한 권 나오면은
이걸 단체로 사면 한 30% 세일해줘요. 그죠? 그러면 이제 30% 정도가 그 서점의 마진,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이 책을 팔면서 30% 이익을 얻고, 또 10% 부가세를 받는데, 그 부가세까지 평산책방은 공익법인에서 띄어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자기네들이, 자원봉사자 모집했다가 뭐 다 모았다라고 하다가 뭐 철회했다 그러고 있는데, 이 평산책방 폐업했다는 거랑 똑같은데, 8시간 근무하는 사람한테 실비도 안 주고 정신만 주고 4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준다고 그랬습니다. 실비를 주게 되면은 이 대법원에서 그런 판례가 있어요. 실비를 받은 사람들은 근로자이다. 근로자라고 하게 되면은 근로자에 관한 법률들이 있죠. 거기에 따라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최저임금을 줘야 돼요. 실비를 주면은. 실비를 아예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노동자 자격이 안 나오거든요. 과거 이제 경기도 성남 수정구의 동사무소, 요즘은 자치센터라 그러죠. 거기에서 자원봉사를 하신 분이 하루 8시간 일한 모양입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면서 하루에 한 2만 원씩 월 한 55만 원에서 80만 원 받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자기네들 충분히 쓰다가 이제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해촉을 했죠. 더 이상 부르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 부당해고다라고 주장했는데, 당신네들은 우리가 고용한 노동자가 아니요 하고 동사무소 측이 그랬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실비로 쭉 줬기 때문에 이거는 근로자다, 노동자다라고 해서 이 실비 받은 분들을 승소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때 대법원 판사가 누군가 하면은 그 유명한 권순일이는 이재명 사건 때 나오는 바로 그 대법관입니다. 김선수 대법관은 누구냐? 민변 변호사 출신, 민변 회장 출신입니다. 이 사람을 문재인 씨가 임명했어요. 대통령 할 때. 그러니까 이런 판례가 있다는 걸 잘 아니까 일부러 아무것도 안 주겠다. 8시간 일해야만 밥만 주겠다. 이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평산 그 대통령 사저도 그렇고 책방이 있는 곳이 왜 딴 데란 말이에요. 어떤 큰 도시가 아니라 어떤 도시, 어떤 뭐 사람 사는 이런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한적한 마을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 보수파들이 데모하면 시끄럽다 그러는데 그만큼 조용한 데인데, 그러면 여기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은 차도 이런 데는 뭐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려면 자기 차를 몰고 와야 돼요.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한 10km 정도 이상은 그 인근에 살더라도 차를 몰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차에 기름값을 주느냐? 그것도 안 주겠죠. 근데 이렇게 차를 몰고 오면 이 사람들이 차를 주차할 데가 있어야 되는데 뭐 한두 대가 있겠지만 없지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 책방을 개업하자마자 일주일 사이에 10,000명이 다 다녀갔다. 책이 5,582권 팔렸다고 문재인 측은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 자원봉사들을 또 차를 몰고 와야 되는데 이 평산 책방으로 책 사러 오는 사람들도 뭐 그 책이 교보에는 없고 뭐 어디에는 없겠습니까? 일부러 문바들이 간 거지. 그럼 그 사람들의 차는 어디다가 둡니까? 그러니까 평산 책방 측에서는 양산시에 주차장 만들어 달라는 주장을 바로 했었어요. 왜 개인 사업자를 하는 주제에 자치단체한테 주차장 만들어 내라라는 요구를 합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개인 식당 하거나 서점 하시는 분들, 나를 위해서 주차장 만들어 달라 얘기할 수 있어요? 응? 지금 부가세도 띄어먹는 의심, 또 근로자도 아닌 걸로 하는 의심 있는데 주차장까지 만들어 달라. 이거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그래도 사람이니까 에이 하고 이렇게 좋게 보시는 분들, 좋게 보려고, 저도 좋게 보려고 합니다. 근데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이거 뭐 펜앤마이크를 비롯한 여러 군데서 필요하다, 주차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뭐 요구를 하고 뭐 그런 게 쭉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평상 책방을 통해서 정치 행위를 재개하는 거고, 이게 나대기 시작하는 거고, 나대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동티가 나죠.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사람 사는 세상 어쩌고 하다가 이제 삐아저씨가 나오면서 본인도 이제 불행해졌는데, 뭐 그렇게 될지 어떨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그런 거 하는 것 자체가 말로는 뭐 그럴듯하게 문화행사 하는 것 같지만은 실은 그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고 그 돈을
합당할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다. 그리고 그거를 양산시인지 경남도인지 아니면 뭐 중앙정부인지 어디선가 법인으로 허가를 해줬다. 그럼 이건 뭐야? 왜 이 자들은, 그리고 이 법인이란 게요, 재단법인이요, 공익법인이 아주 웃깁니다. 영리법인,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합소득세인가? 다 부가가치 신고를 다 해야 됩니다. 다 신고할 때, 그 다음에 누가 오는가 하면 회계사에서 와갖고 정밀하게 조사하고, 그걸 붙여서 올려야 되죠. 그리고 가끔 세무서에서 나와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공익법인은요, 세무사에서 절대로 조사를 안 하고 자체 감사가 이제 발기인들하고 띵띵띵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왜? 공익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장학재단처럼 또는 뭐 어려운 사람 돕는 재단처럼 누군가가 돈을 내놓으면 그 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갖고 약간의 운영자금 쓰고 그걸 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안 해요. 평산책방이라는 서점에서, 문재인이가 하는 서점에서 판 수익금을 일로 넣는 순간에 이 돈에 대해서는 어디로 쓰는지 아무도 감사를 안 합니다. 내부 감사가 띵띵띵 하면 그만이에요. 돈 만들기 좋죠. 정치자금이 서교로 뭐 문재인이 만든 책 운명을 1000권 사갔다라고 하면서 들어오면은 그 돈이 쑥 어디로 가도 세탁하기도 좋고.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의심이 되니까 문재인 씨가 개인 사업체는 일단 폐업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게 부정적인 데서 의심에 들어가는 겁니다만 요걸로 딱 보게 되면 아주 수상스럽고, 이게 주사파 애들, 좌파 애들이 지금 김남국이도 마찬가지고 송영길이도 지금 자기 핸드폰 없다, 없애고 새로 만들어 갖고 왔다. 그래놓고 난 떳떳하다, 조사해봐라 뭐 이러잖아요. 이재명 게이트에 의해서, 게이트에 의해서 평산 게이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